목욕탕에서 누군가와 마주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옷도, 직함도, 스펙도, 사회적 배경도 없습니다. 오로지 대화만이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대가 나를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 꽤 괜찮네. 친구가 되고 싶다.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다. 솔직히 저도 장담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늘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만의 원칙이 생겼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번에도 그 원칙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I love you.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하고 내 존재를 상대가 중요하게 생각해주기를 바랍니다. 본능이죠. 그 본능을 가장 손쉽게 들어줄 방법, 눈을 마주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괜찮습니다. 질문하고 그저 그 사람의 눈을 보고 진심을 다해 들어주면 됩니다. 절대 상대보다 말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말 많은 사람 치고 인기 있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말 주변이 없다고요? 더 잘된 겁니다. 질문을 하고 그저 눈을 마주치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만 해도 됩니다. 소개팅을 나갔는데 상대가 계속 눈도 안 마주치고 자기 말만 한다면 호감이 가던가요? 눈을 마주친다고 상대를 사로잡는 건 아니지만 비호감을 주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인사 잘하는 사람 되기. 직장에서 혹은 음식점을 가더라도 인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인사를 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이 얼마나 예의 바른 사람인지 느껴집니다. 사실 인사를 받아본 사람은 상대가 나를 생각해서 또 인사에 존중을 담아 말해주는 것이 얼마나 반갑고 좋은 일인지 인사를 받아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인사를 잘 안 하는 사람에게 어떤 기분이 드나요? 인사를 잘 안 하면 호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뭔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이 작은 인사 하나만으로도 사회생활에서 이 사람 정말 사회성이 좋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말할 수 있는 사람.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를 먼저 할 줄 아는 사람에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호감을 느낍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 잘못을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상대에게 신뢰를 줍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은 다른 것도 솔직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절대 사과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가요?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 변명으로 덮으려 하거나 오히려 상대를 탓하는 사람과는 오래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태도는 결국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떠나게 만들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받아들이고 거기서 배우려는 사람은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를 먼저 말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인간적인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능력, 눈치. 상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면 상대가 싫어할 행동을 피하고 상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눈치는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다양한 인물의 감정을 이해해보세요. 책을 읽으며 저자가 전달하는 생각과 가치관을 탐구해보세요. 여행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부딪혀보세요. 이 모든 경험이 쌓이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어떤 말이 상대를 기쁘게 하고 어떤 행동이 신뢰를 쌓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은 결국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눈치가 아닙니다. 이해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더 깊이 보고 더 넓게 경험하세요. 그 모든 경험이 결국 당신을 더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테니까요. 쓸데없는 경험이란 없습니다.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는 사람,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대하는 사람, 어쩌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대하는 것. 여기서 수단이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나
방법을 뜻합니다. 즉, 상대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는 태도죠. 그렇다면 나를 그저 도구로 사용할 사람과 정말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진짜 관계는 이용이 아니라 존중에서 나옵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목적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당했을 때 인간관계에 현타가 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친한 척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친해졌다가 자신이 원하는 걸 얻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도 해당되죠.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 본색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타인을 쉽게 이용하고 필요 없어지면 거리두기를 하죠.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에게 해를 끼치는 일조차 서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면 상대를 목적 그 자체로 대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들은 이익을 따지지 않고 한 인간으로서 상대를 존중하죠. 상대의 감정을 배려하고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 내가 힘들 때도 기꺼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 조건 없이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더욱 단단해집니다. 결국 남는 것은 사람이죠.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단순한 이해관계로 얽힌 관계도 있고 진짜 관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가입니다. 이익을 쫓아 맺은 관계는 쉽게 사라지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대했던 관계는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단단하고 후회 없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길입니다. 이상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회생활을 조금이라도 잘하기 위해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배웠던 것들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과 좋아요, 시청해주신 분까지 모두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